이제 마지막으로 수능도 내신도 잘 안 나오는 학생들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? 이제 결코 뭐 늦진 않았잖아요. 네. 지금부터가 본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안타까운 형이죠. 네네네. 네. 뭐 난감할 수도 있는데 네. 어쨌든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그렇습니다. 있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뭐 기준 한번 말해볼까요? 내신 5등급 이하,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도 5등급 평균 5등급 이하인 친구들을 위한 대안. 수시로 본다면은 적성고사 전형이라고 있습니다. 우리 학생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. 물론 이전보다는 모집 인원이 많이 감소한 건 사실이지만 일단 서울의 마지노선, 뭐 한성대, 서경대학이라든지 또는 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,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, 가천대학교 이런 대학들을 갈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네. 적성고사 전형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또 하나 의외로 이런 친구들은 정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네.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또 정시에 가면은 4개 영역이 아니라 네.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도 네. 있고요. 또 탐구를 하나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. 제가 작년 기준으로 안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탐구 한 과목만 대학을 갈 때 반영하더라고요.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.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시까지 수능까지 치른다라는 자세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내신도 좀 약하고 수능도 약해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. 끝까지 놓지 말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. 또 골든타임이 있어요. 네. 7월 달에 우리가 학기 말고사 끝난 다음부터 11월 수능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. 이때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. 또 3개 영역 정도 갈 수 있는 정시도 있다라는 거, 또 적성검사도 놓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최현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죠. 예,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여한정 선생님 의견에 조금만 더 이제 사례를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자,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되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채점 결과의 등을 봤을 때 국영수 중에 상대적으로 한 가지 높은 것이 있을 것이고요. 네. 그리고 사탐이나 과탐 중에서 분명히 한 가지 높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높은 것을 저는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나머지 못하는 것을 끌어올리는 시간보다는 지금 가장 잘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. 또 하나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수학이라는 이 수학이 3등급이나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나온다고 하면 동시에 적성도 바로 국어 수학 중심의 적성을 함께 가는 방식으로 가면 상당히 유리한 전략적 이 사고와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결국은 수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이제 마지노선이 적성고사가 되는 건데요. 네. 인원도 많이 줄었잖아요.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 또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수시 지원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늦게 준비하는 전형이 바로 적성고사입니다. 네. 일단은 6월 모의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본인이 적성고사에 맞는지 담임선생님과 좀 상담을 통해서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준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. 네. 이 시험이 예전에는 좀 수능과 좀 많이 동떨어진 시험이었습니다. 좀 따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성향의 시험이었는데요. 요즘에는 교과형 적성이라고 해서요. 수능과 매우 닮았습니다. 네. 그렇죠. 또 논술과는 달리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의 사지선다형에다가 우리 학생들이 수능 어떠한 난이도보다 한 80%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국영수죠. 탐구는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국영수 평균 한 5등급 정도가 된다면 합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 시험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스피드가 중요하죠. 60분에 60문제 정도를 풀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, 한 문제당 30초에서 1분 정도에 풀 수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면 결코 어렵지 않다. 또 하나만 팁을 드린다면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이 수능에서 한 개 영역 3등급이 된다면 최저가 있는 적성이 있어요.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그렇고요. 만약에 한 개 정도가 4등급이 나온다. 그러면 우리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또 지원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최저가 있는 전형을 쓰게 되면 일단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떨어진다.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. 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수시에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최현지 선생님. 네, 저는 사례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내신도 육모도 좀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돌파구를 좀 찾았으면 하는데요. 제가 실제 지도했던 학생 중에 실제 성적이 6.97의 내신 등급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. 근데 이 학생은요, 처음부터 학기 초 상담부터 사범대를 가겠다고 저에게 그렇게 우겼는데요.
이 친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가고 싶어하는 과목의 해당 과목의 성적은 좀 높았고요. 네. 그리고 성적과 학생부가 점점 3학년이 갈수록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자신의 일관된 꿈, 그리고 그걸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. 그래서 전국의 사범대를 뒤져서 결국에는 이 학생이 갈 수 있는 학생부 종합에 그리고 면접의 비중이 높은 3학년 때 내신 성적의 비중이 높은 대학을 찾아서 결국엔 당당하게도 면접을 잘 봐서 합격을 했는데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. 내신도 낮고 육모도 낮다고 해서 우리 네. 친구들이 포기할 것이 아니라요. 네. 자신의 장점을 찾고 또 그에 맞는 전형과 대학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또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네. 생각을 합니다. 네, 시간이 없다고 손을 놓기보다는 네.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맞습니다.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네 유형으로 살펴봤는데요. 수시 지원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면을 보시죠. 네, 1, 2등급. 그 내신도 1, 2고 수능도 1, 2다 그러면 수시 정시 모두 고려해 보라는 얘기고요. 학생부 논술 수능 또 완성도를 고려하라는 뜻입니다. 네, 거꾸로 이제 보면은 그 내신 성적은 좋은데 수능이 좀 덜 좋은 경우는 수시에 전념을 해야 되겠죠. 내신이 1, 2등급에 수능이 3등급이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고, 또 거꾸로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좋다. 1, 2등급이고 학생부 내신 성적이 3등급 정도라면 정시 모집까지 좀 긴 호흡으로 바라는 그런 얘기고요. 또 상위권 논술 전형에 좀 집중을 해달라는 수능 최저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. 또 아까 그 여한정 선생님께서 많이 강조를 해주신 내신도 4, 5등급이고 수능도 4, 5등급인 그런 학생들은 적성 전형 검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네.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모든 수험생의 사례를 이렇게 간단하게 다 묶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또 담당 선생님도 계실 거고 전문가들의 여러 사례를 살핀 다음에 범주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 수시 지원을 할 때는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담임 선생님과 상의를 충분하게 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6월 모의평가 성적으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.